식물성 섬유소를 원료로 했기 때문에 흙에서 75일 만에 분해되고 유해물질이 없어서 그대로 놔두면 퇴비가 된다고 합니다. 미핑. 사업 아이템이라고 해서 거창하고 대단한 게 아니라 사소하게 보일지라도 불편한 점이나 욕구를 해소시켜주는 해결책이 있다면 그게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아직 창업을 하지 않은 예비 창업자들도 정부 지원 사업에 도전할 수 있고요. 창업 후 사업성이 인정이 되면 다양한 루트를 통해 투자를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사업 아이템과 실력이 갖춰지면 소자본이나 무자본으로도 창업이 가능하단 말이 되는 거죠. 오늘은 아직 나만의 창업 아이템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최근 투자 이슈가 있었던 요즘 뜨는 사업 아이템 베스트 5를 살펴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창업으로 세상을 바꾸는 미핑 캠퍼스입니다. 창업 선배님들의 화려한 결과에 압도되기보다는 그들의 문제 정의 방식과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만의 비즈니스 모델 구상에 힌트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폐경기 여성은 하루에 3-4번, 많으면 10번 이상까지도 체온이 오르면서 얼굴이 붉어지는 안면 홍조 현상을 겪는다고 하는데요. 폐경기 증상의 원인은 여성 호르몬 수치의 갑작스런 변화로 체온 조절을 담당하는 뇌 시상하부의 반응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체온이 오를 때 몸의 반응으로 땀이 나게 되는데요. 밤에 자는 동안에 땀을 흘리게 되는 야간 발한 증상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불면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로 인해 평상시에도 갑작스런 증상 발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우울증으로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동안은 폐경기 증상의 치료는 운동과 식습관 개선 등 생활습관 변화에 중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 호르몬 치료를 받기도 하지만 암 발병률을 증가시키는 등 부작용 논란이 있어서 처방에 조심스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그레이스 쿨링은 손목에 밴드 형태로 착용하는 폐경기 증상 솔루션입니다. 창업자 피터 에스베리는 산업 디자인을 전공하는 대학생이었던 2016년부터 여성 폐경기 증상의 해법을 연구했다고 하는데요. 폐경기 증상 환자는 그레이스 쿨링의 IT 디바이스인 밴드를 착용하면 갑작스런 발열 증상을 약 1분 전에 먼저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밴드의 온도를 낮춰줘서 손목을 마치 찬물에 담그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증상을 겪는 환자들이 갑작스런 증상에 대한 임시 방편으로 손목을 찬물에 담그는 요법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레이스 쿨링 시스템이 자동으로 발열을 관리해주니까 이용자는 갑작스런 증상 발현에 대한 불안감을 낮출 수 있게 되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어플로 24시간 몸 상태를 확인하고 수면 패턴도 파악할 수 있어서 상태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영국에서만 현재 150만 명 이상이 폐경기 증상을 겪고 있고 세계적으로 훨씬 더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레이스 쿨링을 운영하는 아스티노는 혁신성과 미래 가치를 인정받아 영국 정부기관인 이노베이트 UK로부터 5억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지원금으로 그레이스 쿨링은 첫 상용 제품 출시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저출산이 문제가 되어 아이의 소중함이 점점 더해지고 있는데요. 가정에서는 물론이고 이제 사회적으로도 더 귀해지는 아이, 키우는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생후 약 1년까지의 갓난아이는 수면 패턴에서 성인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요. 신생아는 보통 잠자는 시간이 2시간을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이가 일어나면 엄마 아빠의 케어가 시작되는데요. 자는 동안 생산한 배출물은 기저귀 교체로 처리해주고요. 영양분을 채워주기 위해 수유를 합니다. 신생아는 아직 소화 기능이 발달하지 않아서 수유 후 트림을 시켜줘야 하는데요. 나 소화 다 됐어요 라는 신호인 트림을 할 때까지 어깨에 살포시 안고 아이의 등을 살살 두들겨줘야 합니다. 이제 할 일을 다 끝낸 아이는 다시 수면 모드로 들어가는데요. 부모님은 아이가 자는 동안에 아이의 옷과 수건 등 빨래를 하고 젖병을 소독하는 등 밀린 집안일을 하게 됩니다. 약 2시간 후 아이가 일어나면서 모든 과정을 반복해서 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이 밤낮 가리지 않다 보니 성인인 부모는 제대로 된 잠을 자기가 어렵고 만성피로에 시달리게 된다고 합니다. 새삼 이 세상 부모님의 위대함에 존경을 표합니다. 미국의 네닛에서는 신생아에 특화된 홈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네닛은 긴 가로등 모양의 크레드를 이용해서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없앴고요. 온도와 습도를 측정해 아이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절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닛의 카메라는 점박이 무늬의 천을 아이의 배에 입혀 숨쉬는 패턴까지도 캡처하는데요. 또한 카메라의 간접 등과 자연의 소리, 그리고 투웨이 통신 기능 등이 있어서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기능이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데이터화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잠깐 자리를 비우거나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도 아이의 상태를 체크하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원인 파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닛은 2015년 창업했고요. 이번에 예루살렘 벤처 파트너스로부터 시리즈 B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네닛의 현재까지 누적 투자 예치액은 600억 원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고객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고객의 입장에서는 악의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자신도 어쩌지 못하는 생활 패턴이나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회사에서 추심을 담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 개인별 사정이나 특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빚 독촉에만 집중하기도 하는데요. 빚을 받아내는 과정은 독촉하는 회사와 빚을 진 고객 모두에게 불쾌한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처받은 고객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억울한 스토리를 늘어놓으며 회사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정적인 피드백은 브랜드가 중요한 회사 입장에서 미래의 치명적인 결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에 위치한 시멘드는 IT 기술을 이용해서 회사의 빚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플랫폼인데요. 시멘드 솔루션을 이용하는 회사는 IT 기술과 행동 심리학을 기반한 플랫폼을 통해 빚을 진 고객과 소통을 하게 됩니다. 시멘드 플랫폼은 개개인의 특별한 상황에 공감하면서 동시에 빚을 정리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고객의 상황을 이해하고 진정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시멘드의 사업 철학이라고 합니다. 덕분에 시멘드 고객사들은 골치 아픈 여신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장기적으로 더 많은 가치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시멘드 솔루션의 누적 이용 횟수는 1000만 건이 넘었고 올해 안으로 1억 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멘드는 심각한 감정 소모가 따르는 연체, 빚 문제에 있어서 디지털 기술이 효과적인 대안임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시멘드는 2016년 창업했고요. 이번에 이노비아 캐피탈 등으로부터 시리즈 B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시멘드의 누적 투자 유치액은 600억 원입니다. 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기간이 갈수록 짧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 직종은 이러한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에 따라 편의점, 식당, 커피숍 등 직원을 채용해야 하는 담당자나 사장님은 직원의 이직이 빈번해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고 교육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쏟게 되는데요. 직원 수가 수십 명 이상 되는 규모가 큰 사업장은 수시로 바뀌는 직원들을 새로 채용하고 관리하는 데만 여러 명의 직원을 고용하기도 합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워크스트림에서 파트타임 직원 채용 업무를 자동화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모든 데이터는 종이 대신에 디지털화했고 채용 단계도 사업장별 상황에 맞게 설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워크스트림 플랫폼은 링크드인이나 페북과 같은 SNS도 연동할 수 있어서 지원자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높였다고 하는데요. 채용 담당자는 지원자에게 일일이 전화할 필요 없이 플랫폼 분석에 의해 면접 대상자를 추려내고 그 안에서 스케줄을 잡게 됩니다. 채용 이후에도 플랫폼에서 영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고요. 지원자가 교육을 잘 이수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워크스트림은 2017년 창업했고요. 이번에 파운더스 펀드 등으로부터 시리즈 A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워크스트림의 누적 투자 유치액은 120억 원입니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빠르게 발전하는 속도만큼 환경도 파괴되고 있는데요. 일상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플라스틱은 한번 사용 후 땅이나 바다에 버려져 100년 이상 썩지 않고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은 파도에 의해 잘게 부서지게 되고 해양 생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섭취한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건강이 위험해지기도 하지만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먹는 우리에게도 결국 이 영향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람들의 소비 수준이 높아지고 배달음식과 온라인 쇼핑의 발달로 무분별한 플라스틱 용기 사용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이를 막으려면 일회용 제품 사용을 당장 멈춰야 하지만 항상 더 많은 소비를 지향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단시간에 급격한 변화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홍콩의 에코이너는 사탕수수와 대나무 섬유소를 재료로 플라스틱 용기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설탕이나 대나무 제품을 만들고 버려진 사탕수수와 대나무 쓰레기를 활용할 수 있어서 환경을 보호하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코이너의 제품은 기존 플라스틱 재질만큼 튼튼하고 내열성이 있으며 방수 기능에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식물성 섬유소를 원료로 했기 때문에 흙에서 75일 만에 분해되고 유해물질이 없어서 그대로 놔두면 퇴비가 된다고 합니다. 에코이너의 제품은 채용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커피 캡슐과 음식물 용기로 개발되고 있는데요. 최근 홍콩 항공사와 판매 계약을 맺었고요. 기내식 음식물을 담는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팬데믹 상황이 정리되면 홍콩 항공 기내에서 에코이너 제품에 담긴 식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체리티 푸드 엔젤이라는 자선단체로부터 하루 2만 개의 주문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약 2달 후부터 제품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에코이너는 지난 5월 7일 알리바바로부터 70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 유치를 받았는데요. 이번에 확보된 자금으로 자동화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로봇 생산시설 설비와 운영을 위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에코이너의 친환경 용기는 미국 FDA 인증과 독일 친환경 인증을 받아 전 세계로 확장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오늘 보신 사업 아이템이 각자의 창업 아이디어를 떠올리는데 생각의 재료가 되어지길 바라겠고요. 소자본 창업, 요즘 뜨는 사업 아이템 외에도 다양한 창업 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지금 미핑 캠퍼스에서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